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8강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업가 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온오프믹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온오프믹스는 이런 창업가 정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먼저 세상을 바꾸는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그리고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는 것. 즉 한마디로 창업가 정신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뭔가 극복을 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온오프믹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야기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오프믹스는 양준철 대표님이 차리신 이제 회사이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뭔가 공연이나 강연 이런 것들을 온라인 상에서 뭔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신청을 하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일 경우에는 실제로 온라인 강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것들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중간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준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온오프믹스를 만들 때 왜 만들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이제 사업의 창업기, 부흥기, 세탁기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대라고 하는 자리 안에서 내가 주연이 될지 조연이 될지 아니면 스태프가 될지 라는 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운영을 했을 때 기회가 올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당시에 이 양준철 대표님 아버님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EBS 다큐멘터리에서 그 스타트업의 어떤 핫 키워드인 실리콘밸리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본인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가 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창업가 될 수 있을까를 꿈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고교 생활을 해왔고, 고교 생활 중에 고등학교 때 2번 정도의 실패를 맛본 뒤에 20살쯤 됐을 때에 다음 플랫폼 본부의 카페팀 계약직으로 이제 시작하여서 나무 커뮤니티나 네오이즈, 투어 익스프레스, 그리고 온라인 투어,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인터넷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 기획과 연구, 그리고 개발, 그리고 이런 직무들을 가지고선 새로운 이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창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본 소스를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오프믹스라고 하는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온오프믹스는 인터넷 기업에서의 경험을 이제 쌓는 도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항상 배움에 목말라 있었고, 다양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많이 참여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컨퍼런스를 내가 여는 과정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선 이런 세미나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금의 온오프믹스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객용 홈페이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의 좀 시간이 많이 들긴 했지만 이후에 예산을 조금 낭비하지 않고 홍보 채널 등등등 이렇게 뭔가 어떠한 강연을 했었을 때 홍보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낭비하지 않는 플랫폼을 추가로 만들었고, 이제 이게 현행하고 있는 온오프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차가 됐을 때 두 곳으로 투자를 받았고, 이 투자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이제 납입을 약속받고 있는데, 선투자했던 것으로 인해서 뭔가 재무적 위기가 찾아왔고, 이 재무적 위기가 왔었을 때 잘 극복을 했다라는 것 등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어떤 방금처럼 이러한 문제점 발견했을 때 뭔가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것을 몰두해서 해결 방안이 뭔지 찾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당장의 속도가 이제 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선 그 속도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끊임없이 두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창업가 정신의 마인드이고, 그 마인드를 잘 지켜서 지금은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온오프 믹스라는 것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가치는 첫째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경영진은 내부의 고객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의 마음을 갖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외부 고객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내 외부의 고객에게 온다는 것을 꼭 믿고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가치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직원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즉,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직원은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은 한 명의 인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합쳐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두 번째 핵심 가치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소비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익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높여서 넘치는 이익으로 만들자. 그리고 필요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아낀다 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핵심 가치라고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오프믹스라는 곳은 현재 이제 이벤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제 겪어오면서 그 개척을 해나갔고,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시장에서의 기획, 예약, 홍보 마케팅, 운영, 현장까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서 블루오션을 조금 장악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뭐 핀테크나 공간 산업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현재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제 어떤 이벤트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처럼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미래에 창업을 하실 분들께서는 이전에 있던 다른 대표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이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모함과 분별력, 그리고 넓은 세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위즈돔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즈돔은 무모함이 창업가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즉,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근자감이라고 하는 근거 없이 자신감을 부리는 행태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도전을 하고, 도전한 상태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즉, MVP 과정을 이제 몸소 실행하신 분인데요. 이 위즈돔의 CEO는 한상우 대표님이시고, 한상우 대표님은 이 위즈돔을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이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위즈돔은 버스 부분에서의 모빌리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고 이제 고된 출근길에서 조금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뭔가 어떻게 보면 교통의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 대표님이 첫 번째로 직장에 이제 복귀를 하였는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근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마을버스랑 지하철 또는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타게 되고, 결국 뭐 1시간에 2시간 정도에 되는 출근 시간이 만들어지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출근하려고 하셨을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집 주소, 집과 직장, 그리고 이동 시간 이런 비슷한 길이 모여서 노선을 먼저 정리를 하고 공유하고 한다면 너무 효율적으로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버스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누구나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이버스가 이런 스마트폰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버스 노선들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너무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발상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세계 교통학회를 보고 기준으로 이버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 버스라는 것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제 필요한 노선들을 잘 만들고 운영을 하고 공유한다는 이상적인 생각에서의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고, 폭발적인 MAU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화제도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 주요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색어
포털에 1위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는 이후에 이제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서비스가 금지되긴 했지만 이후엔 탈의 이제 전례가 이제 있었던 거라고 타다의 전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타다는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죠. 비슷한 사례로. 자, 그러면 이러한 일에서의 이 대표님께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대표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 냈을 때 바로 이제 뭔가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것보다는 바로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무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물론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창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해보는 것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 했었을 때 창업 동아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프린터를 이제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무한잉크 프린터라고 하는데 월에 한 3만 원 정도 이제 하는 프린터예요.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3만 원이면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식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3만 원을 가지고선 한 달 내내 종이도 안 뽑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 3만 원 날리는 거지만 이 3만 원을 투자해서 이 3만 원의 소멸 비용을 투자해서 소멸 자산을 투자해서 다른 추가 서비스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너무 이제 심심해서 한번 창업 동아리인 아이템을 넣어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 프린터를 통해서 뭔가 하는 서비스는 직접 학교 앞에서 인쇄해주는 서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USB를 바꿔서 꽂고 이제 인쇄하는 서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흔히 인쇄를 하다 보면은 수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 인쇄를 하는데, 직전에 어느 공간에 들려서 인쇄를 하고 가려면 아침이나 이런 시간대는 매우 피곤해서 친구들이 거기 인쇄하러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약 전날 새벽까지 보내준 인쇄물을 다음날 아침에 인쇄된 내용으로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전 프린팅 서비스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새벽에 한 이유는 많은 과제를 낼 때 다음날이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라면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 평균 기준으로 한 새벽 3, 4시 정도까지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새벽 3, 4시까지 온 데이터들을 뽑아서 나간다면 이제 그 친구는 조금 덜 피곤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저는 안정적인 이제 프린트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카피의 네이밍이 굿모닝 카피였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고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카피를 준다라고 해서 굿모닝 카피라는 이름을 지었고, 실제로 저도 이걸 할 때 프린트를 할 때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래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받으면 되지, 그리고 프린트물은 누군가 만들어줄 테니까 새벽 3시인 걸 알리면 되지. 그래서 학교 내에다가 새벽 3시나 4시 정도까지 프린트물 좀 인쇄해준다고 하는 전단지를 A4 용지 무한잉크 프린터를 활용해서 마구마구 만들어서 학교에 이제 도배하듯이 홍보를 했고요. 홍보를 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는 시간을 1주에서 2주 정도를 줬고, 그렇게 해서 1주일, 2주 정도 됐을 때 사람들 입에 이제 올라내리는 이제 굿모닝 카피라는 것의 이름을 알게 됐고, 그 굿모닝 카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제 정확하게 7시가 되면은 아침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걸 이제 입구에서 친구들한테,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프린트 굿모닝 카피라고 하는 이름이 더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로 오픈하고 나자마자 원래는 처음에는 치킨 한 마리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값, 당시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가격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프린트 값으로. 근데 그게 하루에 뭐 한 마리에서 시작해서 10마리, 뭐 20마리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걸 보고서 이게 생각보다 서비스가 좋구나 라고 하는 걸 겪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메일로 접수를 받자마자 생각했던 건, 그냥 접수를 받으니까 이 프린트가 집에서 인쇄하고 나면은 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도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위에다가 어떻게 그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불편사항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그때마다 해당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수정해서 서비스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편의성과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만족도가 높아져서 가끔 가다가는 제가 굿모닝 커피를 나눠줄 때 뭐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고생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고객과의 접점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선 방금 우리 위즈돔의 그 한상우 대표님처럼 이렇게 무모하게 그냥 도전했던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 문제는 수정 가능한 문제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고객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요구만 해소해 준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이용도를 하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우리 위즈돔 대표님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나서 그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었을 때 실제로 이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던 이제 인쇄 업체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서 끌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창업 동아리 프로젝트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조금만 하고서 이제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각광 중인 서비스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4번 정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사 경고도 날라오고 학사 경고의 위기도 날라오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법적 규제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정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서비스를 접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는 접고 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원래 하던 서비스를 운영하신 분이 저 서비스를 가져가거나 카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카피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서비스가 카피될 정도로 잘 만들어서 카피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하는 과정 중에서 예기치 못하게 저분 사람은 켜가 정신 없는 사람이다, 도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내 아이템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 아이템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내 걸 가지고선 더 빠르게 흡수하겠지만 흡수하는 찰나에 어떻게 하면 더 경쟁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시간적으로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카피한다고 해서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그 분해하면서 더 성장하는, 한마디로 원래 거 더 좋은 거 만드는 계기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인드 컨트롤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위즈돔 대표님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후에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열정과 헌신이라고 말하는, 흔히 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제 열정과 헌신한 표현보다는 이제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무모한 도전이란 걸 볼 수 있고, 자, 그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창업가의 첫 번째 덕목이다. 자, 그렇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꼼꼼한 분별, 즉 한마디로 무모하기만 하면 안 된다. 무모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모한 것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꼼꼼함이 필요하고, 꼼꼼함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쟤는 그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보는데, 이 고생들이 모여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을 해서 내 안에 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느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나만의 창업 DNA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어떤 창업가 정신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그 위즈돔이라고 하는 회사는 버스를 통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위즈돔은 버스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버스를 통해서 도로 포화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탄소를 줄여서 더 업무에 몰입하고 가정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버스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하나의 시도다, 그리고 문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돔이 가려고 하는 길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나서도 혹시나 서울 가셔서 이런 위즈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실제 위즈돔이 어떤 건지, 그 위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버스는 타다란 비전 전례로 지금은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잘 주의해 주시고요. 모바일 서비스를 좀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창업은 버텨내야 할 위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위독의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독은 창업가 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견디고 버텨내야 할 위즈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가 좀 공감가는 말은 그 정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견디고 버텨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흔히 창업을 하다 보면 몰입하는 과정 때문에 그 흔히 시금전폐하고선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하나의 정신적으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에게는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덕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위쿡의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견뎌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위쿡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플랫폼의 서비스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F&B 비즈니스 플랫폼, 즉 요식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로 이제 흔히 그 푸드 브랜드의 어떤 빌딩 할 때, 그건 빌드업을 할 때 뭔가 만들어낼 때 한마디로 이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그 요식 관련된 브랜드를 형성하거나 뭐 성장 가능한 걸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요식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거나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공유주방, 이런 공유주방의 관리나 설비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제공해주고 인큐베이션 어떻게 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요식업 창업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위쿡의 김기훈 대표님은 어떻게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직장생활 하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이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흔히 이 창업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일 할 때 주인의식을 잘 갖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이익을 받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잠깐만 나 일처럼 일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쿡의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에 다닐 때에도 본인 일처럼 먼저 일을 했는데,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창업을 한번 해보기도 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창업을 할 것이고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만 막연했던 거죠. 자, 그런 와중에 그 자의반 또는 타의반으로 그 직장 생활을 마감해야 할 시기가 생겼고, 마감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창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님의 가장 큰 그 생각하는 창업가의 정신은 강한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강한 의지는 한마디로 절대 쉽지 않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견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한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직장 생활이든 뭔가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포기를 한다든지 흔히 이거 조금 그만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각각마다 아마도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위쿡 대표님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 시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습관이에요. 그냥 너무 창업을 하고선 문제가 심각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뭔가 문제를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빠르게 인정을 해서 그랬구나 라고 끝내고, 그 문제를 끝낸 상태에서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정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해결 방안으로 생각이 돌리게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창업을 하다 보면 외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내재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조직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직의 문제가 가장 정신적으로 크리티컬이 많이 오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이 조직에 대해서 뭔가 계속 잡고선 누가 뭐 그랬지, 뭐 했지, 쟤는 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
그래서 머릿속에서 다른 사업 생각은 안 나고 오로지 관리밖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렇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 상태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 상태를 조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돌려버리면, 또는 생각의 구조를 돌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해결 방안만 발견하는 걸로 자꾸 생각이 돌리게 돼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이 긍정적인 것들이 곧 육체적으로의 피로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과 육체는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 있지만, 창업가한테는 정신도 육체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연구를 매우 두껍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육체적으로 피로를 덜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일이 너무 육체적으로만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육체적인 노동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특히 몸을 써야 되는 일이면 일일수록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거나 오히려 조직 관리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면 육체적으로 아예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방법이 잘 안 된다면 육체적인 활동을 아예 돌려서 그거를 한동안 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있는 위쿡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강한 의지를 꼭 가지시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